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행 꼬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에는 비츠로 넥스텍, 퓨런티어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스피어, 텔레칩스가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허반상 파트너의 대장주. 이제는 정말 우주까지도 정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타워즈가 떠오릅니다. 요다는 아니죠. 아, 요다는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로봇 반도체를 거쳐서 이제 우주로 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비츠로 넥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츠로 넥스텍과 스페이스X는 동일한 액체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발사체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서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비츠로 넥스텍은 발사를 하면 할수록 액체 로켓 엔진의 발사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엔진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어제까지의 흐름들이 딱 요랬습니다. 어제 이 1분 봉상의 차트의 저점을 깨지 않고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을 개장을 하면서 움직임들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장중에 20%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항공은 25년도를 거쳐서 26년도에 여러분들 포트에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연구개발 R&D를 넘어서서 상업화에 대한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엔 실체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면에는 스페이스 X가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비츠로 넥스텍 품절주입니다. 내년도 11월 21일까지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26.2%입니다. 그러니까 26.2%의 초품절주의 면모를 가지고서 1년 동안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가의 추가적인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시고요. 3차 목표가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스타워즈의 최고는 바로 봉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 중에도 최고의 봉은 양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양봉을 바로 비츠로 넥스텍에서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주항공 관련해서 맛있게 수익 봤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들이 시원한 슈팅이 나왔어요. 자, 이거 크리스마스 다음 날 금요일 시장에서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단기적인 탄력성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조정을 네. 받게 되더라도 그 조정의 구간은 또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 막판에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퓨런티어, 텔레칩스 등등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뉴스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12월 16일 포트수로 공략하게 되면서 15% 이상 수익 실현을 했고 추가적으로 17,000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이 퓨런티어는요,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또 라이더 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담당 기업입니다. 이 센서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센서를 정확하게 조립하고 또 검사하는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던 게 불과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차가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코앞으로 테슬라가 실제 FSD를 도입하게 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이용 후기도 데이터로 적립으로 쌓고 있죠. 이 자율주행이 늦어질수록 공정은 먼저 고도화된다라는 점이 이 종목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퓨런티어는요, ADAS 그리고 라이더 센서 공정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하였고 이제 고객사가 투자를 재개하기만 하면 매출과 실적이 바로 붙는 구조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환율, 금리, 지표 변수로 전체가 좀 조심스러운
흥미로운 장이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이런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 하나하나가 탄력성이 붙기 딱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이 거론이 될 때마다 부각받는 종목 퓨런티어,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공정부터 진화한다. 그 상단에는 퓨런티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전에 25,000원 부근에서의 고점을 만든 이후에 최근에 12,000원대 구간 그리고 15,000원대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네.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준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짧게 남기면서 몸통이 위로 올라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조정이 오더라도 15,000원대까지 밀릴 경우에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의 기회로 보시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짧게는 2만 원대까지 상승 탄력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2만 원의 구간까지 대응해 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진입 시점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15,000원대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셔서 자율주행 테마 앞으로 남은 3거래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채팅창에 네포트위즈는 없지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 살펴봐야 되는데 허반석 파트너 산타 모자는 선물로 주고 왔나 봐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산타 모자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산타 모자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또 즐겁게 하려고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집에다 두고 왔지만 종목은 챙겨 오신 것 같아요. 항상 꼬리주가 신나게 날아가는데 스피어 꼬리주로 들고 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스피어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스피어를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네. 차트 흐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피어는 여러분은 그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스페이스 X가 발사할 때 돈을 누가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 스페이스 X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제도 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났고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해 놓은 것이 스피어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추세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처음 접근하고 쌍바닥 때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선을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저항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나오는 곳들 그리고 첫 번째 저항이 나왔던 곳들도 반복적으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근데 재미난 것은 저항이 나타났던 곳이 어느 곳에서는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저항이 나타났던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나타났던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간이 지지가 될 것인가, 지지가 되지 않고 이탈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데요. 확대를 시켜놓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참여하셨다면 이 자리를 저는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저항이었는데 이전에는 저항을 보이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곳이 지지 라인으로 바뀔 때 결국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탄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스피어는 지금 자리에서 13,000원 아래에서 그 다음에 12,500원 지지 라인에서 그 사이에서는 모아가는 구간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스피어 제가 꼬리주로 갖고 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스피어를 보유 중인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미보유 중인 분들은 13,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바이오의 남자다, 다정다감하다, 잘생겼다. 칭찬을 좀 해드려도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한테는 아나운서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세요. 말 잘하시니까 아나운서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 꼬리주로 들고 온 종목은 오랜만에 정말 꼬리주답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텔레칩스 역시나 프론티어처럼 오후장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지만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꼬리주에 들어왔던 만큼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고점에 혹시 물리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오랜만에 움직여준 종목인 만큼 네. 사실 자율주행과 센서 그리고 차량 반도체 하면은 이 종목이 바로 나와주어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오랫동안 좀 좋지 못했는데요. 이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트 기업입니다. 뭐 IVI라든지 디지털 클리스터 그리고 차량용 콕핏에 들어가는 전장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자동차 섹터를 볼 때 전기차느냐 내연차느냐는 더 이상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차 안에 전자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얼마나 더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공정이 들어갔느냐입니다. 이 차는 계속해서 디지털화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확대되고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텔레칩스는 설계 기술력과 솔루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최근에는 단기 차트도 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강하게 올라오려는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은 자동차 수요에 조금 민감하고 변동성도 크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적절하게 맛있게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퓨런티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 좀 피로감을 강하게 쌓아 올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탄력성 그리고 또 트레이딩 위주의 종목 중에서는 텔레칩스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의 테마의 확산이 벌써 뭐 퓨런티어,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텔레칩스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확산되는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료의 지속성 또한 오래 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자율주행 또는 차량 센서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봉상 이 종목이 어느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렸느냐 11,000원부터 17,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정배열에서 흐름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최근에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서 오늘은 강력한 꼬리를 달아준 모습인데요. 이 꼬리들의 고점을 보게 되면 16,000원대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에 종가 상승 시작했던 자리에 13,900원 동일하게 종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어느 가격에서는 들어 올리는 자리였고 어느 가격에서는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부터는 탄력이 붙는다라고 하면 15,000원부터 17,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탄력 줄 수 있고요. 빠지게 된다라고 해도 강하게 받치고 있는 구간이 13,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7,000원대까지 여유롭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주 N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 관련해서 환율 쉬어감이 있었죠.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유동성이 될 섹터는 어느 섹터가 될까요?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우주 항공이 될 것이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지금 채팅창에서도 내년 10배건은 우주항공에서 한 2개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바이오에서 로봇으로 살짝 갔다가 우주로 지금 넘어가셨거든요. 바쁘게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섹터의 흐름들을 조금 잘 봐야 그곳에서 탄력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일정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나로호, 누리호 발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빛 나노 발사 그리고 내년도에는 결국엔 스페이스X의 IPO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상장 주관사를 선택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템베거가 우주항공에서 2개 정도 나온다라는 채팅에 대한 답신으로는 2개만 나올까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로봇주들이 굉장한 반등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 우주 쪽 섹터에서 결국에는 로봇 섹터에서 움직였던 것만큼의 활황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속하는 원년입니다. 2026년도는.
그리고 스페이스X는 2015년도 5회에서 7회 정도 발사했는데 지금은 250회 이상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우주항공은 지금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들,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급 계약 공시 체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에 돈을 버는 기업이 가장 선두에서 텐베거를 먼저 이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환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환율을 조금 억지로라도 제어하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때 특징점 중에 하나는 결국엔 고변동성과 고탄력성입니다. 유동성 증가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더 많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으니까요. 유동성의 본질을 생각하신다면 많이 오르는 종목군 그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로봇 쪽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사랑은 반도체군요. 맞습니다. 제 기법 이름이 또 돌고 돌아 첫사랑 기법이잖아요. 아하. 네.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 우리에게 항상 아픔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는 그 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자. AI 메모리 그리고 또 소부장 중심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비과세와 환율 안정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테마 자금이 아닙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첫사랑 기법은 반도체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고요. 서학개미 복귀 자금의 성격은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그리고 또 대형주 그리고 또 확신의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은 짜잘한 테마주를 쫓지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한 섹터, 결국에는 반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역외 자금의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이 달러로 실적을 쌓게 되고 원화로 주가가 평가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게 되면 밸류 재평가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거를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당장의 하루 이틀의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기식으로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는 체감의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고 특히나 AI 메모리 그리고 또 패키징, 병목 소부장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말씀을 드렸었던 기판이라든지 패키징, 후공정, 장비 라인까지 뭐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ISC,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등등이 있죠. 정확한 시장의 흐름은 진주 1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채팅창에 박지은 파트너 관련돼서 산타가 별거 없다. 맨날 수익 주는 박지은 파트너가 바로 산타다. 이런 글들도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스타 섹터는 뭐니 해도 로봇과 우주항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월에도 계속해서 스타 섹터가 될 수 있을까 관련돼서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예스, 박지훈 파트너도 예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두 분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는 스피어,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방금 이야기해줬던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SPG와 셀트랙 I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허반석 파트너. 네. 이게 종목만 딱 보면은 계속해서 좀 연이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종목이라서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도 아닌 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네. 앞으로 1월 달에도 좋을 수 있다.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죠? 네, 2026년에는 우주항공을 빼놓고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올라가는 걸 보면 이번 최근 장세에서 제약바이오가 없었을 때 재미가 없었고요. 네. 로봇이 없었을 때 재미가 없었고요. 그 이전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엔 2026년도에는 로봇보다 그리고 우주항공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지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월에 우리의 친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월에는 CES 2026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1월 달에 CES 2025, 2026 하면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나서 26년도 중반 어느 시점에는 스페이스X의 IPO가 나타날 건데 결국엔 스페이스X의 IPO를 할 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상장 주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밸류를 시총을 어느 정도로 매겨줄 거냐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가치 평가에 따라서 신주를 얼마나 발행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지속적인 뉴스 플로우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주 항공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섹터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핵심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어, 비츠론 엑스텍, 그린 광학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3대장이고요. 루미르, 세트렉 아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주 관련돼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더 유심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로봇과 우주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2026년도 상반기에도 무조건 로봇은 필수로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배거를 넘어서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도전하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막입니다. 아직. 그래서 연말 테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초에 KPX 테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될 겁니다. AI에서 자동화, 자동화에서 로봇의 흐름은 여태까지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끝이 아니라 눌림목의 기회다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죽어도 로봇에서 타죽자,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문장인데요. 로봇의 탑픽은 여전히 저는 SPG입니다. 감속기의 핵심, 그리고 또 삼성 및 글로벌 KPX의 직결 수혜주이고 테마가 아닌 몇 안 되는 검증이 된 실적주입니다. SPG를 제가 4만 원부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9만 원입니다. 현대무벡스 또한 저희가 8,000원대부터 말씀드려서 지금은 18,000원대입니다. 원익홀딩스도 12,000원부터 설명드려오면서 지금 36,000원입니다. 순간의 공포보다 지금은 기세가 더 강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감정 확산이 되는 구간에서 숫자나 데이터는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항공은 저는 눌림을 또 기회로 보자라는 생각인데요. 스토리와 이벤트, 기대가 몰린 1파동의 시작점에 있고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적과 정책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 올 겁니다. 제가 이 흐름을 항상 시식 코너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한 입씩 먹어보세요.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게 되죠. 순간적으로 뜨겁습니다. 맛이 있으면 구매를 더 많이 할 테고 시식 코너도 자주자주 하겠죠. 반대로 맛이 없으면 매대에서 제외가 되겠죠. 또한 시식 코너를 또 매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기회를 주는 조정 자리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보다는 좋은 가격대를 주는 시기를 잘 골라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우주항공의 탑픽은 제가 방송에서 세 종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성과 관련이 있고 위성 제조, 운용 데이터, 테마 중에서도 장기적인 구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포인트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월은 쉬어가는 구간에 우주항공, 위성, 그리고 또 로봇주들을 자주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인사이트 큐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2026 내년에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종목 선물 어떤 게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역시나 스피어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삼전 닉스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아이들에게 줄 선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루돌프처럼 머리띠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두 분도 앞에 선물 상자를 좀 두고 있거든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 앞에 있는 상자 속에는 스피어가 담겨 있는 걸까요? 우주를 담기에는 상자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피어 한 조각 넣어봤습니다. 한 조각. 네. 스피어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공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이어지고 있고 1조 5천억 원의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발적으로 8억, 5억, 15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가 10년 만에 20배 이상, 30배 이상까지도 증가했다라는 점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스타링크가 우주를 덮는 수만큼 스피어에서 공급되는 특수학금에 대한 공급량도 늘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종목을 설명할 때 아빠는 말이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을 사는 것을 좋아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데 싸게 샀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나는 위험한 게 좋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지은 파트너처럼 나는 위험한 거 좋아요 아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다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 저한테 아하. 보내세요. 크게 다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기업이 중요한데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엔 숫자로 찍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 미래 먹거리는 우주 산업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 이게 모두 다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너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할 때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너무나 좋은 이야기. 아이가 우주에 갈 수 있도록 스피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높은 거 나는 위험한 거 좋아해라고 이야기해주신 박지은 파트너 말과는 다르게 삼전 닉스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일당백에서 항상 일당백 식구들을 거닐고 가자 이거를 항상 하루에도 네. 몇십 번을 외칩니다. 오. 근데 애를 옆에다 두고 이거를 하자라고 하니 네.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혼내는 일도 또 많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종목을 주는 게 아니라 AI의 심장 2개를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주면서도 믿고 같이 커가야 돼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친구가 너는 뭐 받았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비교할 것 없이 본질을 선물하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 삼전 닉스냐? 첫 번째는 AI 인프라의 본질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AI는 칩도 중요하지만 메모리가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HBM이라든지 DDR5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은 곧 AI의 성장이고 AI의 성장은 곧 메모리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역할 부담 또한 완벽한 조합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또 디바이스, 국가 전략 자산 그리고 회복 레버리지, SK하이닉스는 HBM의 절대 강자이고 AI 실적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정이고 하나는 성장이죠. 이 시간의 구간 또한 아직 회복 구간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6년은 AI가 실적이 또 숫자로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테마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성장을 선물하자라고 해서 제가 삼전 닉스를 선택을 했고 또 부가적으로 한 종목 더 보자라고 하면 네. LG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전자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해보고 싶습니다.